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방송 중에 기침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뭐든지 이제 처음 하게 될 때는 약간의 이제 실수라는 게 이제 다 따르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할 때건 우리가 살아갈 때건 완벽하게 되는 일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물을 좀 준비를 해서 혹시라도 이제 기침이 나오게 되면 마시면서 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 이제 증권 방송에서 이제 경제 어떤 문제를 갖다가 다루는 것 자체가 약간의 이제 방송국으로서도 이제 새로운 시도기는 한데 사실 이제 경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투자 문제 이런 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 이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경제 문제, 그리고 돈 문제, 또 돈을 버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관이 돼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 적절한 이제 수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얻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지식적으로도 있어가지고 사실 경제 문제라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아주 공기처럼 이제 가까이 있고 누구나 다 이렇게 이제 접하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잘 쉽게 알기가 이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제가 오랫동안 경제 문제를 갖다가 연구를 갖다 하고 실제 이제 생활에,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이제 OJT죠. 온더잡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일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전부 다 배웠던 어떤 일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좀 학문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실제적으로 계량 경제 모델을 갖다가 하면서 제가 이제 익혔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도 이렇게 실질적이라고 이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돈, 화폐, 통화, 그리고 이제 통화, 화폐 공급, 화폐 수요, 그리고 이자율까지 이제 했었고, 그동안 이제 한 10번 가까이 이제 이 공부를 갖다 하면서 시장, 또 경제 체제, 그리고 환율, 그리고 불황, 그리고 이제 경기 문제를 갖다가 이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화폐 문제, 돈 문제를 했었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어떤 경제의 틀을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잡아가지고, 제일 중요한 어떤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위에서 가장 넓게 이렇게 이제 퍼져 있어서 거의 이제 경제 생활, 경제 전체를 갖다가 이제 지배한다라고 이제 본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경제 체제 문제. 현재 이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 체제라는 체제 하에서만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은 이제 어떤 걸 갖다 먼저 하느냐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중요했던 문제가 이제 환율 문제. 마침 이제 아베노믹스라든지 미국의 양적 완화 이런 이제 문제들하고 환율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 따라서 나오는 어떤 신문 기사를 갖다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세계 경제 전체를 갖다가 지배를 하고 있는 어떤 키워드가 있다면은, 키워드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불황 문제입니다. 불황 문제. 그리고 이제 이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이제 경기 문제이자 경기 변동의 하나로 이제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바로 이제 전전 시간에는 이제 통화 문제와 이제 물가 문제로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통화 문제하고 물가 문제에 같이 이제 이자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이자율도 이렇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만큼, 환율만큼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만큼 국가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가계,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그 비중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까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그 물가를 갖다 마무리를 갖다가 못 짓고 이제 그 조금 이제 마무리를 갖다가 지어야 되는데 이제 개관부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현 시대에 있어서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 그 경제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 핫 이슈 혹은 이제 빅 이슈 혹은 이제 키워드가 되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전쟁 이야기,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 역사에 있어서 전쟁 전 혹은 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갖다가 이제 의미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종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1945년부터 이제 그 80년대까지 어떤 그 경제에 있어서 빅 이슈는 이제 물가였습니다. 이제 왜 이제 물가가 이제 되느냐 하면은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파괴됐던 어떤 생산 시설들이 복구가 되면서 또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줄어들었던 어떤 민간 수요가 이제 서서히 이제 그 확대가 돼 나가는 과정 중에 이 수요가 이제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물가가 이제 증가를 갖다가 하였고 물가가 이제 상승을 하였고 그 사이에 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오일 쇼크라고 하는 이제 또 그런 이제 큰 이제 그 뭐랄까 경제사적으로도 아니면 이제 경제 이슈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이제 물가 문제에 관한 어떤 그 학문 혹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어떤 그 인구에 회자되는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였기도 한 시절이 이제 그 80년대까지 혹은 이제 90년대까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경제 그 빅 이슈가 바뀌었죠.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어떤 그 불황 문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불황 문제가 그 경제 이제 큰 이제 빅 이슈로 바뀌면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즉 물가 하락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이미 이제 뭐랄까 이제 약간 이제 아웃 오브 패션, 시대가 약간 이제 지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이 10년 전, 20년 전에는 굉장히 어떻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되었고 또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는 이제 언제쯤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갖다 해봐야 됩니다. 그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물가 문제고,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많이 들었던 이제 인플레이션, 지금은 이제 디플레이션 시대라고 해서 이제 그 물가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이제 상황이지만은, 불과 1, 20년 전만 하더라도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태가 이제 그 우리들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문제였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가나 혹은 이제 물가 지수라고 이제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물가 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많은 상품들의 개별 상품의 이제 하나하나의 가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가격이 이제 전체로서 하나로서 이제 그 표시를 갖다가 할 때 이것을 갖다가 이제 물가라고 하고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지수라고 하는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특정 시점을 1로 놓고 혹은 이제 100으로 놓아 가지고 계산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비교를 할 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고안해 놓은 것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0년, 5년, 0년, 5년식으로 해서 5년마다 이제 한 번씩 그 100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2015년이니까 올해 말이나 올 초에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100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통계를 갖다 잘 많이 보여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이제 보여드립니다만은 5년마다 바뀔 때 어떻게 이제 변해왔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통계를 갖다 보면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방송이 증권 방송입니다만은 소위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코스피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이제 지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지수입니다. 지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특정한 시점을 갖다가 100으로 놓고 그 나머지를 갖다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변하게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있죠. 이 코스피는 2015년 1월 2일 날 1926.44였습니다. 이 이제 코스피 역시 1980년 1월 2일 시가를 갖다가, 그러니까 9시 땡 하면은 시가 자체를 갖다가 100으로 놓고 계산을 갖다가 하는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물가는 이제 5년마다 100으로 바뀌는데 왜 코스피는 안 바뀌느냐? 이건 이제 다른 나라들도,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의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이건 다우 지수죠. 지금 이제 거의 뭐 한 이제 2만 가까이 이제 됩니다만은 이거는 1905년을 갖다가 이제 1 혹은 100으로 해서 이제 만든 수치고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주가 지수는 이제 워낙 많이 쓰이는 어떤 지수이고 또 다른 나라하고 비교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크게 5년마다 이제 변경을 갖다 하질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오히려 물가는 이제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쓰는 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변하고 또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GNP 디플레이터도 마찬가지로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네, 그건 뭐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갖다가 다 이제 알아듣지는 못하더라도 본인의 필요에 의한 어떤 개념들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인터넷을 갖다가 뒤져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아마 도움이 더 많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대학에서도 경제학을 하고 대학원에서도 경제학을 하고 이 일을 갖다 하면서도 계속 이제 경제학을 갖다 했습니다만은 사실 윗사람들이 가르쳐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교에서 무슨 뭐 교수님이 이걸 갖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경우라는 건 없습니다. 항상 어떤 이슈를 갖다가 던져주고 거기에 따라서 옛날 같으면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갖다가 이제 많이 봤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워낙 세상이 이제 좋은 세상이라서 책상 앞에서 인터넷만 두드리면은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참 공부하기는 좋은 세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가지수 산정 방식은 이제 라스파이레스식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제 파쇼식이라는 게 있고 또 피셔식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나중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인터넷을 갖다 뒤져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나오는 걸 갖다 전부 다 이제 이 물가 계산을 갖다 하는데 어떤 하나하나마다 어떤 전체적인 국민들이 쓰는 어떤 비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쌀을 갖다가 뭐 5분의 1을 갖다가 소득의 5분의 1을 쓴다든가 컴퓨터를 갖다가 뭐 10분의 1을 쓰는데 뭐 자주 안 쓴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식에 맞춰서 이제 계산을 갖다 비중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어떤 시점을 갖다가 비교 시점으로 하고 어떤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라스파이레스라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 만든, 그리고 파쉐라는 이제 독일 사람이 만든, 그리고 피셔라는 이제 전에 한번 피셔의 교환 방정식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갖다 가지고
계산을 갖다가 이제 해내는 어떤 그 방식입니다. 이건 뭐 좀 자세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터넷에 뒤져서 조금만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제 그런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요게 2015년이면은 2010년을 갖다가 이제 100으로 둔 어떤 이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갖다가 제가 이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이제 제가 지수라는 것이 왜 이제 편리한가 하는, 그러니까는 2010년을 갖다가 100으로 놨을 때 1980년은 생산자 물가 지수는 40, 소비자 물가는 24.27이 된다는 하는 얘기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25 정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변화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은 1980년을 갖다가 100으로 놓은 수치로 하게 되면 또 이제 다 달라지는데, 요거는 그냥 뭐 나누기만 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가 쭉 다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2010년을 갖다 100으로 했을 때 대강 한 1980년 82년쯤에는 물가가 이제 전체적으로 반쯤 됐구나. 뭐 이게 정확한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짜장면 값이 5,000원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약 한 이제 2,500원 정도 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지수로 해서 이제 다 이제 뽑아놓은 건데, 다만 이제 한두 가지 물가가 아니라 거의 이제 전체적으로 다 물가를 갖다가 합산해서 이제 계산을 했다 하는 점을 갖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물가에 관해서 말씀드릴 이제 부분은, 이제 옛날에는 이걸 갖다가 이제 도매 물가 지수라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이렇게 하고 수입 물가 지수, 이제 수출 물가 지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갖다가 하는데, 나중에 GNP 디플레이터 어떤 분이 질문을 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요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각 부문별로, 그러니까 생산이면 생산, 생산자면 생산자, 소비자면 소비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했다면은, 이제 GNP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GNP라는 전체적인 총합된 어떤 생산물에 대한 이제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종합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GNP 디플레이터도 각 부문별로도 이제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각 부문별로 어떻게 됐냐 하는 거는 또 시기마다 혹은 또 이제 분류마다 조금씩 이제 다른 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 물가 통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연도로 이제 나와 있지만은 대부분 경우 이제 먼슬리로 매월 나옵니다. 그리고 이 GN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GNP 국민소득 통계와 함께 3개월마다 이제 발표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특징들이 이제 있습니다. 요것도 뭐 필요하신 분들은 통계를 갖다가 한번 이제 한국은행 통계라고 해서, 요즘은 도서관에 가지 않고 인터넷이 되는 이제 컴퓨터 PC라면은 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필요한 통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는 것도 이제 방법이고, 아니면은 제 강의를 갖다가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보시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가 혹은 이제 물가 상승의 이제 영향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이제 소비자, 아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나왔습니다만은, 혹은 이제 근로자, 혹은 개인, 뭐 다 마찬가지 얘기죠. 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짜장면 값이 이렇게 2,500원이고, 뭐 다른 이제 쌀값이 예를 들어서 3,000원인데, 그것들이 이제 다 올랐다, 가격들이 올랐다 하게 되면은, 자기가 버는 임금이, 그러니까 소득이 같이 따라 오르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살 수 있는 어떤 양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이제 낮아진다, 저하가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경제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데서는 그 물가 안정이라고 할까요? 물가 잡기가 어떤 그 경제 정책 혹은 이제 어떤 그 정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굉장히 이제 큰 어떤 그 비중이 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갖다가 어떻게든 안정을 시켜서 국민들이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 물가 부담 없이 실질 소득의 저하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게 이제 어떤 그 정권 혹은 정부의 이제 임무라고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이 소위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실질 임금이나 이제 실질 소득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실질이라는 이제 그 이야기가 사실 그 경제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100%가 다 이제 물가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계산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명목 임금을 갖다가 100만 원을 갖다 받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1%가 올랐다. 100만 원 나누기 1.1이 되는 거죠. 그럼 약간 90만 원 정도가 이제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계산을 갖다 하게 되면은 물가가 예를 들어서 임금이 예를 들어서 10%가 올랐는데 물가 상승이 이제 10%가 됐다고 그러면은 실질 소득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물가가 10% 올랐는데 임금이 10% 올랐는데 물가는 예를 들어서 5%밖에 안 올랐다라고 하면은 실질 임금은 약 0.5% 정도는 이제 오른 거다. 간단하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이 실질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인데 요 개념은 이제 실질 GNP 앞으로 이제 한 5시간 내지 6시간 이제 분야별 공부를 갖다 마친 다음에 이제 GNP로 들어갈 예정이지만은 그 GNP를 계산할 때 실질 GNP는 이제 GNP 디플레이트로 나눠서 이제 그 증가율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질 통화. 물가가 이제 통화량이 이제 아무리 많이 늘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물가가 많이 오른다면은 그 통화는 어떤 그 실질 통화로서는 뭐 이렇게 이제 똑같은 임금하고 이제 마찬가지의 어떤 그 계산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는 그 실질 이자율, 명목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3%인데 3%인데 이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2%다. 아니면 실질 이자율은 뭐 1%다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어떤 그 계산들 혹은 이론들이 이제 실질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이제 조금 이제 빠르다고 생각되시면 어떤 키포인트만 적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셔도 뭐 크게 이제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것들이 아니니까 천천히 이제 하셔도 됩니다. 또 이제 물가 상승의 어떤 영향이 꼭 이제 한 사람한테만 이제 영향을 갖다 미치게 되는 건 아니죠. 경제 주체라는 것은 여러 분야에 이제 있는 것이니까 아까는 이제 소비자, 개인, 가게를 이제 말씀드렸다면은 이제 그 생산자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생산비 상승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가가 이제 많이 요즘은 내렸습니다만 옛날에 많이 올랐다. 그래서 유가를 갖다가 이제 그 제품 가격에 이제 반영을 갖다가 하게 될 때 그 올린 것보다 대부분 경우 이제 많이 올리게 되니까 생산자한테는 이제 유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어떤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되게 되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 반대편에 있는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건을 갖다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의 그 가치가 전체적으로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물가 상승의 영향을 이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전체 강의 이제 초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가 이제 크다. 그러니까는 이 수요가 크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이제 매크로적으로 봐서는, 생산을 할 때마다 이렇게 어떤 물건이 팔린다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다고 하는 얘기는 기업들이 그만큼 이제 활동하기가 좋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돈을 벌기가 좋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상태가 기업들한테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유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반대죠. 물건값이 이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는 좋고, 사실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리하게 되는. 생산자가 이제 불리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가게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불황이라든지 디플레이션 문제가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물가 상승의 영향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이 있죠. 이제 채권자하고 채무자의 이제 어떤 입장이 있습니다. 채권자라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서 돈을 갖다 빌려준 사람, 아니면은 채권을 갖다가 이제 기업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국가에서 발행을 했는데 그 채권을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채권자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물가가 이제 올라서 어떤 채권 가격에 이제 영향을 준다고 하면은 이 채권 가격이라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제 그대로 갖고 있는데 물가가 자꾸 오른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 가격은 이제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이제 채권자는 이제 불리해지는 거죠. 채무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유리해진다고 이제 반대편에 있으니까 채무 부담이 이제 굉장히 이제 완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점점 실질 가치가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 처음에 이제 빌릴 때는 똑같이 이제 100만 원이라면은 물가가 이제 상승이 될수록 실질적으로 갚아야 되는 어떤 부담은 정해져 있으니까 점점 낮아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될 때, 끊임없이 이제 계속될 때는 채무자는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해피한 문제죠. 이 문제는 이제 조금 있다가 독일의 어떤 이제 경우를 갖다가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어떤 영향도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물가 상승의 이제 원인은 무엇이냐, 살펴 이제 봤을 때, 대부분의 이제 경우는 이제 수요가 공급보다 이제 많을 때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이제 정설입니다.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면서 경제 구조도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경제 문제를 생각할 때는 일단 시장부터 먼저 생각을 갖다 해야 된다라고 이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이 수요가 이제 항상 무엇이든지 이제 살려고 하는, 필요로 하는 것이 많고 또 유효 수요, 실제적으로 돈을 갖다 낼 수 있는 어떤 수요가 있을 때에 어떤 생산이 일어나고, 또 이제 가격이 올라가서 어떤 이 생산이랄까요, 기업 활동이 이제 원활해진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큰 이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코스트 푸시라는 것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원유 혹은 이제 원자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한 생산 요소의 가격이 이제 올랐을 때 그 가격을 갖다가 대부분 이제 제품 가격에 이제 반영을 갖다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80년도 초에 아니면은 이제
72년 3년도에 이 오일 쇼크로 인한 이제 원유 가격 상승으로 해서 이제 물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 원유라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아주 기초 원자재이기 때문에 당장 공장을 돌리는 어떤 그 전기부터가 한 60% 정도가 이제 원유로 해서 이제 전기가 생산되기 때문에 이 어떤 기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제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 혹은 이제 코스트 푸시가 이제 원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 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통화론자들의 어떤 주장은 물가 상승률은 이제 전적으로 통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갖다가 많이 풀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제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물가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이제 통화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돈으로 해서 이제 가격이 매겨지고 책정이 되기 때문에 돈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인 것만은 이제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뿐이냐 아니면은 지금 이제 말씀드린 어떤 이런 것들이 우선적이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은 적어도 일반적인 경제학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이제 경제학에서는 어떤 수요와 공급의 어떤 문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제 최악의 이제 물가 상승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1922년 이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의 어떤 일이었습니다. 이제 1918년에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죠. 그리고 이제 1차 대전이 이제 끝난 다음에 파리에 있는 베르사유의 이 전순국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영국, 이제 프랑스, 이런 이제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독일의 어떤 전쟁 책임, 전쟁 책임이라는 거는 이제 배상금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에 진 나라들은 이긴 나라들의 어떤 피해 복구를 갖다가 배상할 어떤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가 이제 사이가 이제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 프랑스로서는 이제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꽉꽉꽉꽉 이제 누르기 위해서 아주 막대한 어떤 전쟁 배상금을 갖다가 이제 치르도록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이제 전쟁 배상금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하고는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쟁 배상금을 갖다가 이제 배상을 갖다 하게 될 때 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을 해서 전쟁을 졌다고 할 때 우리나라 원화로 갚아라. 그건 이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베르사유 조약에서도 분명히 금이나 달러로 이제 갚아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국민들이 아무리 이제 돈을 갖다 많이 찍어내서 하더라도 환율 계산을 갖다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1918년에 이제 끝나고 사실은 이제 이때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라든지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많이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빌리죠. 돈을 갖다가 이제 빌리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는 다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이제 전쟁 국채를 갖다가 전쟁 채권을 갖다가 이제 많이 발행을 해서 독일의 어떤 국민들 민간한테 이제 많이 팔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마르크화로 된 어떤 이 전쟁 채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정부로서는 이게 이제 부채가 되는 건데 이 부채를 갖다가 이제 잔뜩 이제 쥐고 있으면서 이제 이자를 갖다 계속해서 지불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이제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독일의 어떤 중앙은행이 생기게 되죠.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적 혹은 비경제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일들로 해서 중앙은행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민간은행하고 중앙은행이 이제 이때는 이제 그 민간은행도 이제 그 통용되는 이제 마르크를 갖다가 이제 발행을 갖다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중앙은행하고 민간은행들이 마르크화를 갖다가 이제 계속 이제 찍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22년부터 시작된 이제 상황이 1923년 7월 달에 가서는 이제 소비자 물가가 그 전해에 비해서 1700배가 오릅니다. 그리고 두 달 후인 이제 9월 달에는 24만 배가 오르고 10월 달에는 75배가 이제 오릅니다. 그렇게 해서 빵 1kg, 이제 먹고 사는 이제 빵 1kg의 가격이 4,280억 마르크라는 이제 엄청난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요 사진들이 있습니다만은, 요 사진 이제 그 1923년도에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이제 됐을 때 난로에다가 이제 그 돈을 갖다 넣어서 이제 떼는, 오히려 돈을 갖다 떼는 편이 장작 구하는 것보다 훨씬 싼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애들이 갖고 노는 것도 이제 실제 마르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돈이 많이 이제 그 남발이 됐는가 이제 알 수가 있는 일이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잘못된 이야기들은 이제 전쟁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뭐 통화를 갖다 많이 발행하는 거는 전쟁하는 나라들이 이제 흔히 이제 그 하는 이제 그 일입니다만은, 이때는 사실은 이제 전쟁을 할 때는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배상금을 위해서 이제 발행을 했다. 이것도 이제 틀린 얘기고, 또 하나 이제 여기 제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히틀러가 뭐 이걸 갖다 했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히틀러는 1933년도에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하고는 이제 전혀 이제 다른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조금 이제 이 이야기에 이제 빠진 것은, 어떻게 이제 그 인플레를 갖다 수습을 했느냐 하는 이제 그 이야기인데, 이건 뭐 인터넷을 갖다가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갖다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그 다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렌텐 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 이제 그 은행에서 나온 어떤 화폐는 전부 다 이제 휴지로 만들어 버리고, 오로지 렌텐 은행에서 나온 렌텐 마르크 화만 이게 쓰도록 이제 한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다 잡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내에서 조달했던 이제 전쟁 때 국내에서 조달을 했던 그 채권을 이 시기에 이제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정부와 민간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옛날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그 정부하고 민간이 이제 같이 간다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이 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지만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어떤 그 정부하고 이제 어떤 그 민간하고의 관계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부채를 갖다가 이제 해결을 하는 이제 이런 방식도 통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독일 정부는 이때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갖다 했을 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편해지는 거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손해를 갖다 많이 보게 되는데,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채권자였던, 그러니까 전쟁 채권을 가지고 있던 독일의 민간인들은 휴지 조각이 된 마르크를 갖다가 받아서 그 채무를 갖다가 이제 청산하게 되는 이런 이제 그 엄청난 일을 갖다가 사실은 이제 그게 의도적이었던 아니었던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이제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식의 그 이야기들이, 특히 그 유럽의 어떤 그 역사들, 이렇게 경제 문제하고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이제 역사들이 아주 그 재밌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GNP 디플레이트를 갖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건 이제 그
저희 회원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만은 대부분의 이제 그 물가 지수라는 것은 이제 월 단위로 집계를 갖다가 하게 되고 또 부분별로 그러니까 소비자, 생산자, 수출 물가, 수입 물가 부분별로 집계를 하게 되는데 GNP 디플레이터라는 것은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GNP가 집계되는 3개월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소비자, 생산자 문제가 아니라 각 부문별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문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생산 국민소득에서 여러 가지 부문들이 있고 또 이제 지출 국민소득에서 소비, 투자, 뭐 이렇게 이제 수출 수입, 뭐 수출 수입은 이제 뭐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금 더 이제 광범위하게 모든 것을 갖다가 아우르는 어떤 이 물가의 개념으로 이제 GNP 디플레이터가 있습니다. 요 이제 GNP 디플레이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이제 그 GNP를 갖다가 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이제 상기를 갖다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그 분위기를 갖다가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뭐랄까요, 이제 잔소리 같은 이제 말씀을 갖다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하라 하는 얘기를 갖다 학교에서 혹은 이제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라는 것이 한자로는 이제 공부죠, 공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온 말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이 공부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쓰는 이제 쓰임새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read and memorize to get high score in the test. 시험을 갖다가 잘 보기 위해서 읽고 기억을 갖다가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공부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뭐 공부를 갖다가 한다 라고 한다면은 많은 뜻이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어떤 공부라는 어떤 이 단어 혹은 말을 갖다가 쓸 때는 어떠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trials and errors, 그러니까 이 시행착오를 갖다 겪어가면서 항상 이제 궁리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일본 사람들 이 공부라는 말에 있어서는 이제 어원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뭐 이렇게 중국의 어떤 문헌이나 이제 고전에서 이제 나온 것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갖다 생산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갖다 들일 때도 들여온 기계를 갖다 그대로 쓰는 경우는 이제 뭐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뭘 하나 갖다 붙이고 하더라도 그대로 해서 이제 쓰는 경우라는 거는 사실 이제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나은 방향으로 아니면은 이제 자기들 체질에 맞게끔 이렇게 변화를 갖다 시켜 나가는, 그리고 끊임없이 머리를 갖다 쓰는 과정을 갖다가 사실은 이제 공부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정확한 의미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국리다 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이 말들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제자를 갖다가 찾아가는 어떤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건데, 이 공부하고 관련돼서는 이제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이제 주입식 교육을 갖다가 이제 받았다면 이제 받은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지만은 그게 이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to get high score in the test라고 이제 하는 것은 결국 이 줄을 세우기 위한, 그러니까는 이 어떤 남들하고 비교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이제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스펙으로 이제 사람이 표현을 갖다가 이제 하고 있죠. 어떤 점수, 어떤 학교 졸업,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을 갖다가 재단을 갖다가 하는 이제 건데 특히 이 우리나라 이렇게 그 시험 중에 이제 보면은 그 외국어가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어는 사실 저도 이제 외국어를 갖다가 몇 개국어를 갖다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 아니면은 이건 정말 그 시간 낭비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갖다 하지 않더라도 꼭 외국어를 갖다가 써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일에 닥치게 되면은 굳이 학교 교육이 안 하더라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느껴보고 생각을 갖다가 해본 사람들만이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영어라든지 특히 영어죠. 우리나라 이게 영어 이렇게 이 학교에 있어서나 이게 시험에 있어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실제적으로는 아주 좀 이제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는 이제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은 이제 크게 뭐 우리가 그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 무역을 갖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다 이제 할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 나가지도 않고 외국에 나가도 뭐 그냥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돈만 있으면은 뭐 달러만 있으면은 다 이제 물건 갖다 사고 팔 수 있을 정도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영어를 갖다가 많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부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에 있어서나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해결하는 것이 이제 교육이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훈련을 갖다가 많이 해야 됩니다. 항상 남들 따라 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해야 되고, 남들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갖다 해 나가려는 과정 중에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고, 예를 들자면 이제 뭐 노벨상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대로 따라만 이제 하는 식의 어떤 그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노벨상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뭔가 다른 생각, 독특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이야말로 어떤 그 바닥이 되는 것이고, 어떤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캠페인성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다녀 가지고는 절대 그 독자적인 어떤 그 학문의 영역을 갖다가 개척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물가 문제까지 해서 이제 돈, 화폐, 통화, 물가까지 해서 1단락을 갖다가 짚고,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관련되는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사가 됐든 잡지 논문이 됐든 말씀을 드리면서 여태까지 했던 거하고 관계를 갖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투자도 열심히 잘 하시고 또 경제 공부도 많이 하셔서 좀 더 이렇게 창의력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갖다가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한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